그 누구보다 한국인들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직장 문화를 경험하고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이라고 하죠. 그 힘든 업무를 끝내고도 자전거, 클라이밍,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산 등등 수많은 여가들을 혼자서 또는 동호회를 통해서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인들만의 여가 생활이 있으니 그건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고급 등산복을 입고 있길래 모두가 전문 산악인인 줄 착각했다는 재미있는 외국인의 경험담처럼 실제로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등산에 열정적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등산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등산 중에 먹는 김밥, 등산 후 먹는 맛있는 음식 등 수많은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죠. 등산 자체가 낯선 외국인들에게 있어 한국인들이 등산을 즐기며 보여주는 여러가지 모습은 그렇게나 부러운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오히려 충격을 먹는 한국인들의 등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과거보다 환경이 많이 오염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높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계곡물은 청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다 목이 마르면 손에 물을 떠서 목을 축이기도 하고 일부 산에는 약수터가 있어 한국인들은 날을 잡고 통을 가져와 물을 받아오기도 하죠.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말통을 양손 가득 들고 힘겹게 산을 올라 물을 떠오던 기억은 저에게도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자 때로는 과거의 좋은 추억인 이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럽과 같은 서양인들에게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식수는 약수터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정말 흔한 존재입니다. 집은 당연하고 각종 건물 및 공공기관이나 식당에서도 식수를 쉽게 얻을 수 있죠. 보통 식당에 가면 메뉴판과 물부터 가져다 주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식수가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에선 손님이 처음 들어올 때 메뉴판과 함께 물을 가져오지만 유럽 레스토랑의 경우 식사 메뉴를 주문하면 그제서야 음료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죠. 만약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산서에 물값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의 가격 역시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인데요. 보통 물 한 병에 6,000원은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호텔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물을 원한다면 호텔에서 비싸게 팔고 있는 생수를 구매하거나 본인이 직접 주변 마트에 들려 물을 사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럽인들은 물조차도 다른 음료와 똑같은 개념으로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한국의 식수 문화가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계곡물을 편하게 마시는 것을 유럽인들이 부러워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계곡에 흐르는 물과 같은 자연의 물을 식수로 쉽게 사용했지만 유럽의 경우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이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처럼 그냥 물을 떠서 먹거나 혹은 수돗물을 끓여 보리차를 만들어 먹거나 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물을 전문적으로 정화해서 생수로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만들어 파는 물만을 사 먹어야 하는 문화가 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수기 문화라고 하는 이유 역시 이와 연관되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부러워하는 정수기 문화를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유럽이라고 합니다. 에비앙과 같은 유럽의 생수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났고 유럽 마트에 있는 흔한 브랜드까지 합친다면 유럽에 존재하는 생수 기업은 그야말로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데요.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수기 문화입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물에 석회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대 과학이라면 충분히 식수로 정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생수 브랜드들의 보이지 않는 방해 때문에 정수기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수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생수를 사 먹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때문에 유럽인들은 한국에서 생활한 후 자신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정수기를 보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장소나 관공서 등 어디에서도 대부분 무료로 정수기를 사용해 식수를 마실 수 있는 모습이 유럽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유럽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왔을 때 국토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별 볼일 없는 나라에서 뭘 하고 노나 걱정은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진 도시와 심지어 도시에 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산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 한심한 생각을 했는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선 물을 비싼 돈을 사고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한국인들은 등산을 즐기다 계곡물을 정수도 거치지 않고
바로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 등산 중에 계곡물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 거짓 하나 없이 내가 살면서 마셔본 물 중에 제일 맛있었다. 한국인들은 날 이해하겠지. 나도 이해해. 땀이 물처럼 쏟아지는 그 상황에 나무 그늘 아래서 떠먹는 계곡물은 한국인들의 표현대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시원하지. 도저히 못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 물 한 모금으로 난 정상까지 올랐어. 저는 지금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였어요. 한국인들은 시원한 물을 언제나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것이 물 문제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물을 사 먹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물을 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한국의 장점이 바로 도심과 자연이죠. 서울에서 대중교통만 타도 자신이 원하는 산의 입구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것은 등산을 좋아하는 저에겐 진짜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등산인들에게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가파른 산밖에 없는 미국과는 달리 쉬운 산책로부터 정말 힘든 등산로까지 똑같은 산이어도 단계별로 즐길 수 있어요. 자주 가도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나도 등산을 좋아하고 나름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관악산 같은 코스는 오르다 보면 힘들어 중간에 쉬기도 한다. 그런데 7,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지친 기색도 없이 올라가시는 걸 보면 보고도 믿기지 않아. 저도 한국에서 등산을 할 때 힘들어서 거친 숨을 내뱉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웃으시면서 과일이나 음료를 건네주시곤 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등산을 할 때 느꼈던 장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접근의 편리성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의 등산이 최고라고 느끼는 이유는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아름다운 한국의 도시전경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모든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산의 계곡물을 거침없이 먹더군요. 심지어 약수라고 해서 오히려 도시에서 먹는 것보다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성분들이 많다고 해요. 약수라는 뜻은 대체 뭔가요? 물이 약만큼이나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너무 아깝네요. 저도 한국에서 등산을 가끔 하다 보면 계곡물을 마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먹기가 꺼려져서 먹지 않았었습니다. 꼭 마셔볼 걸 그랬어요. 한국의 산들은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가 어느 나라보다 잘 만들어져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 등산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산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경치에 취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일 거예요. 게다가 함께 오르는 등산객들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항상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한국인들만의 정을 맛보면 어느샌가 등산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인들의 등산 모습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쿠TV였습니다.